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너와 나 같이 라는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지벨리 산업박물관의 안지영입니다. 네, 지벨리 산업박물관에서 바느질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왜 만들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건 여러분들 지금 일하느라 바쁘실 텐데 여러분들 복잡한 일상에서 조금 벗어나서 오늘 봉제 산업을 좀 체험을 해보면서 귀여운 동물 인형 만들면서 힐링 좀 해보시라고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봉제 산업이라고 하면 좀 어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봉제라고 하는 것은 재봉틀, 바느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느질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옷이나 완구, 인형을 제작을 하는 모든 산업을 통칭을 해서 봉제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지벨리라고 부르고 있는 이 옛날 구로공단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됐었던 산업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봉제 산업을 통해서 그 시절의 구로공단과 그리고 지벨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이 바느질이라는 걸 통해서 서로 얘기도 조금 나눠보고 힐링을 하는 그런 시간을 체험을 좀 해보게 될 텐데요. 이 봉제 산업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초창기 산업을 이끌었던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개개인의 일도 있을 것이고 지벨리의 옛날과 지금의 일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천천히 바느질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인형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강아지 인형을 좀 준비를 해서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준비물이 어떻게 되는지 인형 키트를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트를 확인해 주세요. 인형 모양의 펠트지 2장, 펠트지 앞장을 꾸며줄 펠트지 조각, 인형의 눈을 만들어줄 비즈 2개와 열쇠고리 부자재, 열쇠고리를 끼워 넣을 얇고 긴 펠트지, 마지막으로 실패와 바늘이 모두 들어있는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개인 준비물이 있습니다. 가위와 연필도 준비해주세요. 네, 여러분 준비물 다 확인해 보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준비물을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인형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본격적으로 바느질을 하기에 앞서서 인형의 앞부분, 앞판을 먼저 한번 구성을 해볼 거예요. 인형의 앞면과 뒷면이 들어가 있을 텐데 제가 선택했었던 강아지 인형의 경우에도 이렇게 크게 앞판과 뒷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만 봐서는 어느 쪽이 앞면인지 지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강아지 인형의 앞판을 먼저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강아지 앞면에 눈, 코, 입이나 이런 거의 위치를 좀 잡아주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요소들이 다 떨어져 있죠. 어디다가 어떻게 바느질을 할 것인지 먼저 이렇게 조각들을 다 놓아봐서 자리를 한번 먼저 잡아보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바느질을 할 건지 눈, 코, 입이나 다른 요소들을 구성을 한번 해보고요. 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편의상 부착된 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붙이시는 게 아니고 바느질을 하실 건데 이렇게 한번 자리에다가 놔보시는 거. 이렇게 놔서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바느질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같은 강아지 인형을 받으셨더라도 꼭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 가지로 다르게 이렇게 구성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강아지 인형이지만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눈, 코, 입을 놔서 바느질을 한 버전이에요. 이렇게 보면 비교를 해보면 좀 분위기도 많이 다르죠. 더 귀여움이 좀 강조된 버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볼에 이렇게 발그레한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귀엽게 이렇게 망토도 두르고 있고 뼈다귀를 이 배에 주머니처럼 넣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을 해볼 수도 있고 다른 동물 인형들도 각자의 개성을 담아서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표정이 약간 울상 짓고 있는 화나 있는 곰인형도 있고 여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 물고기를 주머니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입에다가 먹는 것처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입에다가 이렇게 먹는 것처럼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토끼 인형 보면 여기 당근을 먹는 것처럼 해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주머니를 매거나 아니면 이거를 뭐 먹고 있는 것처럼 하거나 들고 있는 것처럼 하거나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자기만의 개성과 상상력을 담아서 배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강아지 인형 각자 배치를 좀 했다면 요거를 바느질을 좀 해볼 텐데요. 우리가 바느질하는 방법은 아플리케라고 하는 바느질 기법입니다. 이 아플리케 바느질은
밑에서 위로 이렇게 반복 작업을 통해서 바느질을 해주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바느질 방법입니다. 그걸 아플리케 기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정해서 바느질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바느질하기에 앞서서 실패 컬러를 좀 한번 살펴보고 진행을 해볼 텐데요. 여기 인형 색깔에 맞춰가지고 실 색깔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느질을 하실 때 나는 이 꿰맨 자국이 보이는 게 싫다라고 하면 이 펠트지의 컬러랑 유사한 색깔을 골라서 그렇게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난 좀 귀엽게 그리고 바느질된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개성을 드러내고 귀엽게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예 티가 나는 컬러를 골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색깔을 골라서 본격적으로 바느질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패해서 원하는 실을 선택해주세요. 선택한 실을 바늘기에 넣고 통과시켜 두 줄을 겹쳤을 때 30cm 정도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다음으로 매듭을 지어보겠습니다. 실 끝을 왼손 검지 위에 올리고 그 위에 바늘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실을 3-4바퀴 돌려주세요. 왼손 엄지와 검지로 실과 바늘을 꾹 누르고 오른손으로 바늘을 위로 쭉 빼주면 매듭이 지어집니다. 매듭을 다 지었다면 펠트지 앞판에 배치할 펠트 요소들을 아플리케 방법으로 바느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원하는 부분에서 바느질을 시작해 주세요. 저는 인형의 귀부터 진행할게요. 바느질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 바느질을 할 때는 매듭이 보이지 않도록 항상 뒤에서 바느질을 시작해 주세요. 뒤에서 앞으로 바느질을 한 후 다시 바늘을 뒤로 보내주세요. 호랑이 키트의 경우에는 앞판에 코, 주머니, 배, 비주눈을 모두 아플리케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그리고 앞판 뒤에 검정색 펠트지를 덧대어 호랑이 줄무늬가 보이도록 아플리케 방법으로 바느질해줍니다. 이제 지금 펠트지 앞부분을, 인형 얼굴 부분을 저희가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이 바느질을 하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어떤 특정한 동네 이름을 들었을 때 이미지가 떠오르는 데들이 있죠. 가령 합정, 성수, 을지로 이런 유명한 동네들이 있어요. 그 동네만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예쁜 소품샵이라던가 어떤 특정한 전시라던가 이런 것들로 유명한 동네들이 있죠. 그리고 그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어떤 감성들이 있어요. 그런 걸 느끼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그런 지역을 찾아가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구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것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직장인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회사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구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 사실 구로는 어떤 감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로가 어떤 감정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단계인 것 같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구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감성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거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 요소 바느질 하시면서 이제 한 부분이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거기를 마무리하고 다른 요소를 바느질을 계속 이어 나가시게 될 텐데 요 마무리할 때 뒤쪽에 이제 마무리 매듭을 짓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소를 더 튼튼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마무리 매듭 짓는 방법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매듭을 지어야 하는 경우 마지막 바늘땀에서 실을 원으로 그려 그 안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빼주세요.
이 방법을 2번 반복하면 단단한 매듭이 지어집니다. 이번에는 앞장의 인형 펠트지에 눈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주로 눈의 위치를 잡아주세요. 눈의 위치는 다양하게 잡을 수 있어요. 미간을 좁게 하면 귀여운 모습의 인형이 나오고 미간을 넓게 잡으면 넓은 대로 재밌는 인형의 얼굴이 나옵니다. 모두 눈의 위치를 잡으셨나요? 눈의 위치를 잡았다면 눈의 위치에 연필로 비즈를 살짝 치면서 점을 찍어 위치를 표시해주세요. 그래야 원하는 위치에 비주 눈을 쉽게 달 수 있어요. 그리고 매듭이 보이지 않도록 뒤에서 앞으로 바느질을 시작해 비주 구멍에 바늘을 넣고 빼낸 후 바늘이 나온 위치로 바늘을 다시 뒤로 보내주세요. 이 과정을 2번 반복해주세요. 눈을 달 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눈을 달 때 한 번만 바느질한다면 그 부분이 쉽게 헐거워져서 눈이 떨어질 수 있으니 꼭 2~3번 반복해서 달아주세요. 네, 여러분 강아지 앞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면 바느질 잘 되셨나요? 제가 지금 구성해서 완성한 부분, 앞부분 지금 살짝 보여드리고요. 이제 앞부분이 완성이 되었으니까 뒷면도 한번 바느질을 해보겠습니다. 네, 강아지의 뒷면에 꼬리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꼬리 바느질을 한번 해볼 텐데요. 꼬리도 같은 방식으로 바느질을 통해 한번 고정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면 바느질을 할 때 구로 감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잠깐 나누어 봤는데 이번에는 지금 또 우리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쥐벨리라는 곳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쥐벨리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쥐벨리가 어떤 글자의 약자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알파벳 G라는 것이 있으니까 어떤 거의 약칭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실 텐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이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바로 옆에 구디역이라고 불리는 지하철역 그리고 가디역이라고 불리는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서 우리가 약칭으로 불리는 건데 구로 디지털 단지역, 가산 디지털 단지역 이라고 하는 걸 줄여서 구디, 가디라고 하죠. 이 지역의 구로공단이 지금은 쥐벨리로 불리는데 이 G라고 하는 알파벳의 약자는 예상하셨던 대로 구로, 그리고 금천,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가산까지 합쳐서 G라고 하는 약자를 가지고 왔고요. 벨리라고 하면 또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실리콘밸리 아마 떠오르실 텐데 그 실리콘밸리에 벨리를 가지고 와서 쥐벨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쥐벨리는 예전의 구로공단이랑은 달라서 IT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모여 있어서 산업의 성격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로공단이라고 하지 않고 더 이상 연기나는 공장이 있지도 않고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로 또 개칭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쥐벨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인형의 앞면과 뒷면 이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쁜 인형 지금 앞면, 뒷면 다 완성이 되셨죠? 근데 아직은 이 상태로만 놓고서는 인형이 아니죠. 이제 여기다가 솜을 넣어서 통통한 그리고 귀여운 인형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이제 이 앞면과 뒷면 요걸 연결하는 방식의 바느질은 조금 특별한 방식을 써보려고 합니다. 바로 버튼홀 스티치라는 방법으로 이걸 연결을 해서 솜을 넣어 줄 건데요. 이 버튼홀 스티치를 쓰는 이유는 이 버튼홀 스티치라는 방식이 단축 구멍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인형을 2개를 연결해가지고 솜인형을 만들 때 쓰는 방식입니다. 왜냐면 그 방식을 쓰면 솜이 삐져나오지 않게 해줄 수가 있기 때문인데 또 우리가 이 방식을 쓰기 이전에 또 중요하게 선택해야 되는 게 어떤 색깔의 실을 쓸 것인지가 조금 더 중요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색깔에 따라서 인형의 이미지가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선택한 강아지 인형, 이 강아지 인형의 예시와 다른 컬러 선택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아지 인형의 완성본으로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제 솜이 들어가서 통통해요. 그리고 버튼홀 스티치, 저는 좀 티가 안 나게 하려고 요거는 같은 색깔의 주황색 실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다른 컬러의 이 실을 써서 토끼 인형을 지금 만들어 봤는데, 버튼홀 스티치는 단순하게 앞면과 뒷면을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사이에 실이 하나 더 생기게 돼요. 그래서 주변 사이사이로 솜이 삐져나오지 않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제 튼튼하게 인형이 마무리될 수가 있는데, 또 이 방식의 장점은 여기 사이에 땀을 조절하는 방식이나 내가 당기는 강도에 따라서 조금 더 올록볼록한 이미지를 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형을 만들면 이제 핸드메이드로 손으로 만들었다라는 느낌을 조금 더 물씬 줄 수가 있어서 더 특이하고 귀여운 인형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앞판과 뒷판을 좀 연결해서 버튼홀 스티치 방식을 통해서 우리만의 귀여운 인형을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형 펠트지의 앞판과 뒷판을 겹쳐주세요. 그리고 바늘에 원하는 실을 꿰어 매듭을 지어주세요. 매듭 지은 바늘을 겹쳐진 두 장의 펠트지 중 뒷장의 앞쪽에서 바늘을 넣고 뒤로 빼주세요. 빼낸 바늘을 펠트지 뒷장과 같은 위치에 앞장 한 장에만 바늘을 넣고 뒤로 쭉 빼주세요. 빼낸 실은 왼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펠트지 앞판과 뒷판을 모두 겹쳐서 바늘을 반만 통과시켜주세요. 그리고 매듭에서 연결된 실을 바늘에 한번 걸어주고 바늘을 앞으로 쭉 당겨주세요. 그리고 매듭실을 당겨 팽팽하게 만들어주세요. 이 과정을 열쇠 연결고리를 달 곳까지 반복해주세요. 이제 우리가 솜을 넣기 위해서 인형의 앞면과 뒷면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버튼홀 스티치를 통해서 연결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지금 이거 만들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요거 하면서 이 바느질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뭐 아무 소리도 안 나게 무음으로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하면 좀 능률이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각자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특정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을 때 업무의 능률을 높이는 나만의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집중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음악을 들으면서 일을 많이 하는 편인데, 사실 그러니까 노동요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거는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음악이 아니고, 저는 이 사람 목소리 없는 그냥 BGM 같은 음악을 듣는 거를 좋아합니다. 특정한 어떤 악기 소리라기보다는 물소리나 장작 타는 소리나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러면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모르게 굉장히 집중도가 올라가는 경험을 종종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런 방식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바느질을 하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혹시 나만의 업무 능률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내가 일을 할 때 했던 어떤 행동이나 어떤 행위가 있다면 그거를 이 영상의 댓글로 한번 적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쓰고 있는지를 한번 다 같이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버튼홀 스티치로 테두리를 따라서 쭉 마무리를 해 가시다 보면은 이게 그냥 인형이 아니라 우리가 열쇠고리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인형이기 때문에 고리를 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키링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고리를 어떻게 다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머리나 귀 부분에 열쇠고리를 달 수 있는 연결고리를
끼워박기 바느질 방법을 활용해 달아보겠습니다. 연결고리 위치를 잡은 후 펠트지 고리를 반으로 접어 펠트지를 끼웁니다. 이렇게 겹쳐진 펠트지를 한 번에 바늘을 통과시켜 주세요. 그 다음 끼워박기를 할 펠트지에만 바늘을 통과해 앞으로 바늘을 뺀 다음 펠트지 앞장에서 대각선으로 된 실을 바늘로 떠서 실을 당겨주세요. 이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해 주세요. 끼워박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끼워박기가 어렵다면 영상을 보고 같이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해요. 정보 하나를 드리자면 토끼 인형의 경우 열쇠고리를 중앙에 바느질하는 것보다 귀 옆쪽에 연결고리를 달면 쉽게 바느질할 수 있어요. 끼워박기로 연결고리를 다 달았다면 이어서 버튼홀 스티치 바느질을 시작해주세요. 혹시 바느질하다 실이 부족해 실을 더 연결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럴 때는 펠트지 앞장에만 바늘을 넣고 뒤에서 마지막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바늘기에 새로운 실을 넣고 첫 매듭을 지어주세요. 이번에는 매듭 지어진 실을 펠트지 뒷장의 안쪽에서 앞장의 매듭과 같은 위치에 바늘을 넣고 앞으로 쭉 당겨주고 앞장의 대각선으로 된 실 부분을 바늘로 떠서 앞으로 당겨주세요. 그럼 버튼홀 스티치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바느질 잘 하고 계신가요? 지금 한창 집중해서 버튼홀 스티치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거를 전부 다 연결하면 안 되고요. 이것이 인형이 되기 위해서는 5cm 정도를 남겨두고 여기 사이에 솜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솜을 어떻게 넣냐에 따라서 또 인형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솜을 얼마나 넣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솜을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적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시본을 보여드릴게요. 솜을 넣어서 나는 많이 넣어서 조금 빵빵한 느낌으로 귀엽게 하고 싶다. 그러면 솜을 많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삐져나오지 않게 솜을 잘 넣어주시면 이렇게 통통하게 인형이 만들어져서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을 낼 수가 있고요. 솜을 그렇게 많이 넣지 않아도 이제 좀 부드럽고 가지고 다니기 좀 편한 이미지의 인형이 되기도 합니다. 요거는 솜을 그렇게 많이 넣지 않은 버전인데 요거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솜의 양을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강아지 인형을 통통하고 귀엽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요 사이에다가 이 솜을 빵빵하게 넣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솜이 그냥 손가락으로 넣으면 잘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면 이 뾰족한 거, 가령 이렇게 연필 같은 걸로 이 사이에다가 솜을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넣어주시면 조금 더 많은 양의 솜을 채워 넣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인형에 솜을 지금 채워보고 있는데
이 솜이 부드럽고 몽글몽글하다 보니까 이거를 만지고 있으니까 약간 좀 진짜 약간 힐링하는 기분이 들어서 휴식을 취하고 싶다라는 기분이 드는데요. 우리가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 휴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가 휴식을 취하는 방법이 또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전 좀 자연 속에 있는 걸 좋아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으면은 좀 더 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장소, 자연에서 좀 더 기운을 받는 그런 저만의 휴식 방법이 있는데 각자가 갖고 있는 휴식 취하는 방법이 아마 다양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악을 듣는다거나 뭐 책을 본다거나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인형 한번 만들면서 내가 휴식을 취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한번 좀 떠올려 보시고 그 내용도 한번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솜을 다 넣었으면은 남은 5cm 부분을 같이 버튼홀 스티치로 마무리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버튼홀 스티치로 마무리를 다 하셨나요? 마무리를 다 했다면 매듭을 지어주고 실이 나왔던 자리로 바늘을 다시 넣고 천의 외곽 부분으로 바늘이 뚫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바늘을 쭉 잡아당겨 주세요. 나온 바늘의 실 끝부분을 가위로 자르고 인형 배 부분을 손으로 눌러서 실을 숨겨주세요. 실을 잘 숨겨줬다면 열쇠고리를 달아보겠습니다. 집에 있는 펜치나 집게를 활용해도 좋고 마땅한 도구가 없는 경우 손으로 열쇠고리의 작은 동그라미 부분을 열어주세요. 열쇠고리의 작은 동그라미 부분을 펠트지 고리 부분에 끼우고 집게를 활용해 작은 동그라미 부분을 닫아주세요. 이렇게 열쇠고리까지 달아주면 예쁜 인형이 완성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인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강아지 인형을 완성을 했고요. 아마 각자 예쁘고 귀여운 나만의 인형을 완성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단순한 행위지만 이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쁜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힐링을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은 이렇게 다 내려놓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휴식을 좀 취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과 여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떠올려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지벨리 산업박물관의 이 워크샵 프로그램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